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영상으로 또 수업을 찍어 봅니다. 자, 최근에 요청 사항이 왔습니다. 요 막부 영상으로 찍어달라 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갑시다. 자, 오늘 막부 정권 알아볼 건데요. 여기에 필기하면 됩니다. 오늘 받는 여러분이 받아본 학습지에 보면 빈칸이 있을 겁니다. 요거 활용하면 좋겠고요. 때때로 공간이 좁으면 여러분이 노트나 여백 활용해서 기존에 1학기 때 적었던 것처럼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니까 자, 요거 뭘까요? 네, 바로 이야기할게요. 나가사키 짬뽕인데요. 이 나가사키 짬뽕은요, 에도 막부 시기에 나가사키 지역을 통해서 서양이나 중국, 뭐 여러 가지 기타 문화가 들어오면서 일본에 생긴 독특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짬뽕은 빨간 국물이죠. 요 나가사키 짬뽕은 하얀 국물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바로 에도 막부 때 만들어졌다라고 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에도 막부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또한 이 화면 보니까 카스테라가 있는데요. 자, 이 카스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도 막부 시기에 나가사키를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양식 빵이 일본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또한 포르투갈의 영향으로 에도 막부 시기에 조총이라고 하는 무기가 이제 보급이 됩니다. 자, 혹시 이 사람 알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네. 바로 이 사람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면 보통 이 사람 어디선가 들어봤거나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배우는 과정에서 막부와 막부 사이에 전국시대라고 하는 무사들 사이에 갈등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조선으로 군대를 이끌고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막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에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114쪽 참고해서 이 내용을 강의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헤이안 시대가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사실 막부 배워야 되는데 왜 헤이안 시대가 언급되냐면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무사들이 등장했고 그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그것을 막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어야 되고요. 자, 가마쿠라 막부, 요 첫 번째 막부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무사들이 정권을 잡은 정부입니다. 자, 막부는 교과서에서 쇼군과 부하 사이에 토지를 매개로 한 주종 관계를 바탕으로 세워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주종 관계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서양식 봉건제하고 유사한 겁니다. 다만 주군과 봉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쇼군과 무사라고 하는 혹은 다이미오라고 하는 용어로 대체되는 거고요. 자, 가마쿠라 막부는 누가 만들었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웠고요. 봉건제를 바탕으로 최초로 세워진 무사 정권에 해당됩니다. 자, 이 막부는요, 자, 원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쇠퇴해 버립니다. 요 당시에 한반도는 고려였는데 이제 원나라가 고려에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원 간섭기라고 해서 고려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때 고려인들을 시켜가지고 원나라와 고려인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것을 여몽연합군이라고요. 그 여몽연합군이 배 타고 이제 가마쿠라 막부로 쳐들어오게 되는 건데 사실 실제로 상륙한 병력보다 그 배가 이제 뭐 바닷바람 이런 걸 맞고 박살나서 이미 많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카미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미카제. 그러니까 신의 바닷바람이 그 원나라와 고려인들의 그 연합군을 막아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 신풍은요, 또 어디서 들어보게 되냐면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도 들어봅니다. 일본이 비행기에다가 뭐 대포 같은 거나 뭐 미사일 이런 거 실어가지고 그 뭐 미군을 향해서 공격한 게 아니라 그 비행기 자체에다가 그냥 그대로 미국 함대를 통해서 향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일명 이걸 진주만 기습 작전이라고 해요. 그 진주만 기습 작전에 투입됐던 그 부대 이름을 카미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바닷바람을 신풍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신풍이라고 하는 일본어식 카미카제가 2차 세계대전 때 자살 특공대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막부는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자, 무로마치 막부는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세웠고요. 중국과 무역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는 무역을 잘 하고 있지 않다가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재개되었기 때문에 이걸 특징이라고 하고요. 가마비라고 하는 무역 증서를 가지고 교환하면서 타인의 배, 타국의 배를 확인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가마무역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중국은 명나라였고요. 자, 이러한 무로마치 막부는 얼마 가지 못하고 내분으로 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사들끼리 싸운단 말이요. 그걸 이제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은 쉽게 우리 중국사 배울 때 춘추 전국시대 혹시 기억납니까? 그 춘추 전국시대하고 이미지를 비슷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 전국시대도 막 혼란한 시대였는데 금방 통일이 돼서 정리가 됩니다. 자, 바로 누구에 의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통일된 다음에 무사들끼리 이제 막 싸우지 않고 갑자기 평화가 찾아오니까 좀 어색하고 얘네들 막 싸우려고 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 무사들을 이제 한반도로 보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장기 집권을 하려고 시도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당시에 그 뭐랄까요? 쇼군과 다이묘를 중점으로 한 뭐랄까요? 주종 관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천황은 거의 힘이 없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건 뭐냐? 자, 바로 동군과 서군이 싸우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승리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보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일으킨 다음에 중간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군들이 철수하게 되는데 그 철수한 다음에도 자기들 일본 내부에서 뭐 동군과 서군이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때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 승리하게 되고 이들이 새로운 막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막부를 에도 막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오늘은 우리가 막부를 배우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막부를 배우고 있는 거고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 이런 순서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잠깐 중간에 오사카 전투에 대해서 계속 더 이야기해보면 오사카 전투의 모습입니다. 뭐 강과 같은 요 물을 해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이 쳐들어올 때 쉽게 건너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강둑을 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강둑을 건너거나 막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화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사카 성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바로 에도막부입니다. 중요하고요. 자, 오늘날의 에도는 도쿄입니다. 도쿄. 일본의 도쿄에 해당되는 지명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말에 가장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름만 바뀌어서 지금 일본의 중심지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자, 아까 동군을 이끌었던 도쿠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새롭게 세우게 되고요. 막번 체제라고 하는 걸 수립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교과서 상에서 쇼군은 직할지를 통치하고 나머지는 다이묘가 통치하게 되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계란 노른자 구조를 봅니다. 가운데는 쇼군이, 나머지는 다이묘라고 하는 하급 무사들이 통치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엄격한 법률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덜 중요하고요. 요 아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자, 산킹 고타이 제도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참근 교대라고 해서 자, 일명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다이묘들의 처자식이 쇼군이 통치하고 있는 에도에 거주하고 있는 건데 마치 인질처럼 있는 겁니다. 즉 자기의 가족들이 쇼군이 살고 있는 중앙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었던 다이묘들은 쇼군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또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때때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통로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대외 교류를 보면 자, 세국정책이라고 해서 폐쇄할 때 쇠자입니다. 나라의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해서 세국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세국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신분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쇼군이 있고 그 아래 다이묘나 하급 무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엄격한 수직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크리스트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즉 서양인들은 일반적으로 일본에게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대신에 너네 기독교 좀 믿어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인 입장에서 당시에 신분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서양인들과 무역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져본 건데 나라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무슨 소리냐? 나라의 문을 닫아놓으면 발전성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문을 열어놓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국가하고 교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도 막부, 일본인들이 유일하게 택한 국가가 어디냐? 네덜란드. 자,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와 달리 기독교 포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오직 경제 거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 입장에서 조금 안정감을 갖고 이들과 무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네덜란드인에게 문을 열어놓긴 했지만 모든 일본 영토에서 네덜란드인이 들어와서 무역할 수 있게 허락한 건 아닙니다. 오직 나가사키에만 들어와서 무역을 하게 했는데요. 사실 나가사키 안에서도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기서 무역을 하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일본인들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초반부에 뭐 나가사키 짬뽕이나 카스테라 이런 거 있죠? 다 나가사키에서 시작된 겁니다. 서양인들의 문화 받아들이면서 나가사키에서 일본 전역으로 확산된 뭐 문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일본인들, 당시 에도막부 사람들은 이 네덜란드의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네덜란드의 학문도 좋아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공부했던 뭐 지식이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난학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네덜란드를 난국이라고 한자어로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학문이라고 해서 난학이라고 부르고요. 교과서에서는 랑가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에도 막부 시기의 문화는 조닌 문화라고 하는데 이 조닌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면 여러분이 조닌 문화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자, 에도 막부 시기에 상공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조닌이라고 부르고요. 이들이 상공업을 하면서 부를 축적했어요. 그렇죠? 돈을 벌었으니까 삶의 여유가 생겼죠? 문화생활을 즐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가부키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뭐 조금 더 예를 든다면 남자들이 하얀색 그 분칠 여장을 해서 연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우키요에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파나입니다. 그래서 이따 교과서에서 사진 볼 건데 뭐 파도, 뭐 일본 기생을 게이샤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주제로 그림을 그린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교과서 이거는 몇 쪽입니까? 114쪽에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 별도로 뭐 읽어보진 않을 거고요. 몇 가지 내용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일치정지하고 눈으로 읽어보고 혹은 마음속으로 읽어보고 밑줄 같이 그어봅니다. 자, 쇄국정책. 자, 나가사키, 네덜란드, 랑가쿠, 데지마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데지마는 이따 써먹을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나가사키에 있는 인공섬을 데지마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막부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순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가마쿠라 막부가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무로마치 막부, 세 번째는 에도 막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전국시대 어디 들어가야 되죠? 1번과 2번 사이인가요? 2번과 3번 사이인가요? 네, 2번과 3번 사이에 전국시대가 들어갑니다. 아까 전국시대에 막 분열기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고 그 아들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싸워주고 에도 막부가 세워진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교과서 115쪽에 있는 산킨 고타의 제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읽어보진 않고요. 자, 아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 되고, 자, 몇 가지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에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상업과 교통발달을 촉진, 그리고 에도를 비롯한 중앙의 문화를 지방으로 전파하여 지방문화 발달을 자극시켰다. 요거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에도 시대의 문화 보고 있는데요. 자, 에도 시대의 문화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디 있습니까? 조닌 문화고요. 그 조닌 문화의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 가부키, 우키요에 봤습니다. 가부키의 서양식, 일본식 고정 연극이고요. 자, 우키요에 여러분 뭐 일식집에 가거나 일본 선술집에 가게 되면 이런 뭐랄까요 그림 자주 접하게 될 겁니다. 다 우키요에를 이야기하고 있겠고요. 자, 학습지 빈칸 빨리 넘어갑니다. 여러분 일시정지 활용해서 빈칸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답해 볼 수 있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의 상식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전국시대에 너무 얘네들이 많이 싸웠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자기한테 덤비거나 내분이 발생하겠죠. 그걸 막고 외부로 관심을 보려고 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최근에 뭐 교육과정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지금 선생님 여기 빨간색으로 뭔가 동그라미 많이 쳐놨는데요. 자, 이것들이 다 왼쪽에서 보고 있는 우키요에입니다. 그래서 서양 인상파 화가를 대표하는 고도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았나 보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 일시 정지했다가 문제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요. 자, 이러한 힌트를 봤을 때 특히 대지마가 보이죠? 에도막부다라고 하는 거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정답은 4번으로 바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쇼군이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킨 코타이제를 운영했었습니다. 처 자식을 에도의 인질처럼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배운 막부 3개의 각각 명칭 여러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가마쿠라, 두 번째 무로마치, 세 번째 에도 막부 아주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계속해서 자, 이렇게 5가지 내용을 쭉쭉쭉 보세요. 자, 그냥 말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이죠. 동군, 서군, 뭐 갈등 좀 있었고요. 뭐 정확하게는 희대의 요리겠죠. 그 아들하고 싸운 거죠. 막부 3개 순서 구분하고 중간에 전국시대에 어디에 끼는지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두면 더 좋겠고요. 자, 왜 무사 정권이 세워졌죠? 혹시 기억합니까?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사가 되었다. 혹은 무사들을 귀족들이 고용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일본이죠. 자, 12에서 17세기 막부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막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